산골 마을의 금지된 사랑. 지리산 자락, 백년리.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여기서는 아직도 새벽 닭울음 소리가 하루를 알리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면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하루 일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었다.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한 남자가 있었다. 소영, 27살. 백년리에서 태어나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자.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약방의 외동딸.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해진 약혼자와의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 이지훈, 33살. 서울의 번화가를 떠나 이 산골 마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 목수라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 그의 눈에는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은밀히 이어진 그들의 이야기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하지만 생애 전부를 걸었던 뜨거운 사랑의 기록이다. 새벽 2시의 미래. 새벽 2시. 백년리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소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뒷문으로 나섰다. 한약방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6개월 전만 해도 그저 낡은 약재 보관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소영의 떨리는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왔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냈다. 늦었네.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무언가 달랐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오늘로 마지막이야. 무슨 뜻이에요? 마을회관 공사가 끝났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젠가는 와야 할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요? 내일 아침 일찍. 그럼 우리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같이 가자. 뭐라고요? 나와 함께 서울로 가자. 여기서 벗어나자. 소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6개월간 꿈꿔왔던 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요. 미칠 정도로 사랑해요.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 오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해? 아니면 내 인생이 중요해? 그 순간 소영은 깨달았다. 6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해왔는지를. 제 인생이 중요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후회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시에서 온 이 남자도 결국은 사랑 앞에서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다. 처음 널 봤을 때를 기억해? 기억해요. 한약방에서 약재를 다루는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뀐 줄 알았어. 6개월 전 그 가을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저도요. 문 앞에 선 당신을 본 순간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군.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소영의 말에는 6개월간 성장한 여자의 의연함이 있었다. 더 이상 어려서부터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성숙한 여자였다. 그 말이 진심이야?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이 뭔지, 선택이라는 게 뭔지,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소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얽혔다. 이제 알아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걸. 잔인한 여자야.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6개월 전, 운명적 만남. 6개월 전, 가을. 백년리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다.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약방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당귀를 분류하고 감초를 다리고 손님들의 증상을 들어가며 적절한 처방을 고민했다. 27년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일상.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하루하루. 소영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소영아, 약재 정리 다 했나? 네, 아버지. 감초랑 계피가 떨어져 가요. 그럼 내일 읍내 나가서 사와야겠구나. 이상길. 소영의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40년간 한약방을 운영해온 인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병을 도맡아 치료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완고하고 전통적이지만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소영아, 준호 어머니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셨다. 또 무슨 일로요? 결혼 준비 때문이겠지.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 준호와의 결혼. 어려서부터 정해진 일이었다. 소영이 7살, 준호가 10살 때부터 양가 어른들은 둘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소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준호가 싫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그를 나름대로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소영아, 손님이야. 한약방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순간 소영의 시간이 멈췄다.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도시 사람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진한 갈색 머리카락, 깊은 눈동자, 적당히 그을린 피부, 그리고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입가. 소영은 평생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마저 달랐다.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다. 소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이지훈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공사를 맡게 되어서 며칠 전부터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수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소영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소영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기약 좀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당연하죠. 소영아, 감기 초기용으로 지어드려라.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재 선별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왠지 오늘은 손이 떨렸다. 지훈이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당귀, 백출, 복령, 감초. 익숙한 약재들을 하나씩 저울에 올렸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손이 참 정교하시네요. 소영의 뺨이 붉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어려서부터 봐온 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요. 한의학을 전공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대학은 안 나왔어요. 그냥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능숙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소영은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약재를 다리는 동안 지우는 계속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에서요. 건축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건축이요. 목수 일과는 다른 건가요? 설계를 하다가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일이 하고 싶어져서요. 지훈의 대답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소영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감기약 다 우러났어요. 고맙습니다. 지훈이 약봉지를 받으며 소영의 손끝을 살짝 스쳤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영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혹시 내일 또 와도 될까요? 공사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미리 약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핑계였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소영은 거부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새로운 손님이 반가웠다. 지훈이 나간 후 한약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27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서울서 온 그 목수 말이야. 예의도 바르고.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지우는 좋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소영의 마음에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지훈의 깊은 눈동자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고 손끝의 따스한 감촉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의 문이 열리다. 다음 날, 지훈은 약속대로 한약방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음에는 약을 핑계로, 나중에는 그런 핑계조차 필요 없어졌다. 소영 역시 그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과 소영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를 낯선 이방인이 아닌 일시적인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라서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왜요?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봄도 시작의 계절이지만 가을은 더 성숙한 시작 같아요. 지우는 소영의 말에 놀랐다. 평범한 시골 처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에게는 생각보다 깊은 면이 있었다. 성숙한 시작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책에서 본 표현이에요. 어떤 책이요? 시집이요. 윤동주 시인이. 소영은 문득 부끄러워졌다. 시를 읽는다는 걸 말하기가 왠지 민망했다. 마을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시를 좋아하세요? 조금요. 아버지 몰래 읽어요. 왜 몰래요? 여자가 그런 걸 읽으면 좋지 않다고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된다고. 지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다. 소영의 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었다. 그 세대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소영 같은 여자가 이 작은 마을에 갇혀 있다는 게 안타까웠다. 서울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자는 멀리 나가면 안 된다고 하세요.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피곤한 생활,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나날들.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가 대학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성적이 좋다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억압된 꿈을 읽을 수 있었다. 준호 씨와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어려서부터요. 소꿉친구예요. 사랑. 하세요?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훈을 만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랑과는 다른 거죠. 그런가요? 사랑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요.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를 대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끼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 확인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저는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정말요? 서울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했어요. 그럭저럭 잘 나가는 편이었죠. 그런데 왜 여기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다. 도망쳤어요. 도망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훈의 상황이 자신과 너무 비슷했다. 좋은 집안 출신에 예쁘고 착하기까지 한 완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도망치셨어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소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훈의 고백이 자신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다. 완벽해서 문제였어요. 모든 조건이 다 좋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일주일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찾고 있을 거예요. 소영은 지훈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 해요. 하지만 여기 와서 후회가 줄어들었어요. 왜요?
이유를 찾았거든요. 지훈이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요?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는 거,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지훈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다. 소영 씨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27년간 아버지와 마을의 기대에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자신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훈을 만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지훈과 소영의 만남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가을 끝자락의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영이 돌아봤다. 지훈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한약방에서 아버님이 알려주셨어요. 도라지를 캐러 오셨다고. 지훈이 소영 곁에 앉았다. 가을 산의 고요함 속에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혼자 이런 산길을 다니시는군요. 어려서부터 했던 일이에요. 약초를 직접 캐야 더 좋은 약이 나와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 산은 제 놀이터였어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소영이 능숙하게 도라지를 캐내는 모습을 지훈이 바라봤다. 흙 묻은 손, 햇살에 그을린 목덜미, 집중하며 살짝 벌어진 입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도라지는 함부로 캐면 안 돼요. 뿌리가 상하거든요. 지훈은 소영의 손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도라지를 캐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이 흙 속에서 가끔 마주쳤다. 그때마다 둘 다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서는 이런 일 안 해보셨죠? 네. 흙을 만져본 게 언제였는지. 어떤 기분이세요? 평화로워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한참 동안 무언의 작업이 계속되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소영 씨.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의 손이 멈췄다. 행복이 뭔가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요. 그렇다면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요. 소영의 고백에 지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현실의 벽이 다시 그들 사이에 서렸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마음은 본인이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 자신에 대한 책임도요. 소영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저 같은 시골 처녀가 뭘 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더 흔들려요. 지훈이 소영의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영 씨, 만약에 모든 게 자유롭다면 뭘 하고 싶어요? 자유롭다면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요. 아버님도, 약혼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소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소영이 지훈을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요. 그 순간 지훈이 소영의 손을 잡았다. 흙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산 위의 고요한 오후, 그들만의 세계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영아, 어디 있어? 둘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 오빠가 내려가세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따로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소영이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도라지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잖아. 오빠, 왜 여기까지? 아버님이 걱정하시더라. 해가 지는데 안 들어온다고.
준호는 31살의 성실한 남자였다. 소영보다 4살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그녀를 보살펴왔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으며 마을에서는 인정받는 청년이었다. 도라지 많이 캤네?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결혼하면 이런 일은 내가 도와줄 거야. 결혼이라는 말에 소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미래의 일 같았는데 최근에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참,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한복 맞추러 가자고 하시던데. 벌써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산을 내려가는 길, 소영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지훈이 아직 산 위에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이 꿈 같아서.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냥 가을이라서 그런가 봐요. 나도 기분이 좋아.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준호의 순수한 기쁨이 소영을 더욱 죄책감에 빠뜨렸다. 그는 진심으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영의 마음은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훈과 나눈 대화,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거의 고백에 가까웠던 그 순간들. 도라지 많이 캤구나. 네? 아버지, 준호가 데리러 왔더구나. 역시 믿음직한 사윗감이야.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소영은 더욱 복잡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결혼을 원하고 있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날 밤, 소영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지훈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도 자신처럼 복잡한 마음일까? 한편 지훈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마을회관 숙소에서 잠 못 이루며 소영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산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사랑이었다. 확실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고, 자신은 이 마을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다음 주, 소영은 준호 어머니와 함께 읍내로 한복을 맞추러 갔다. 평생 입을 일 없을 것 같던 화려한 한복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색이 소영이에게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준호의 어머니 박여 사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인품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소영을 딸처럼 아껴왔고 이번 결혼을 무척 기뻐했다.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인데 화려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야 한다고. 한복집 주인이 소영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곧 결혼할 여자의 모습이었다. 소영아, 혹시 준호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지? 네. 왜요? 요즘 표정이 어둡더라. 결혼 앞둔 처녀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소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환경이 바뀔 것 같아서 불안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준호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알잖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 준호는 소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려서부터 그녀만을 바라봐왔다. 그런 그를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더 커졌다. 한복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현실은 피할 수 없었다. 2달 후면 그녀는 준호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한약방에 지훈이 나타났다. 며칠 만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공사는 잘 진행되나요? 네.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공사가 끝나면 지훈은 떠날 것이다. 그럼 서울로 돌아가시는군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골이 좋으세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훈이 소영을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소영아, 손님께 차라도 대접해드려라. 네, 아버지. 소영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훈은 계속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한복 맞추러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마을에서 소문났어요. 소영이 차를 내오며 손이 살짝 떨렸다. 지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예쁠 것 같아요. 한복 입은 모습 말이에요.
소영의 뺨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지훈이 대담해 보였다. 소영 씨,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지훈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밤 10시. 소영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지훈이 한약방 뒤편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얘기하려고요? 지훈이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공사가 끝나면 저는 여기를 떠날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요. 드디어 나온 고백이었다. 소영은 숨을 멈췄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확신했어요. 지훈 씨,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 없는 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져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요. 정말요? 저도 사랑해요. 미칠 것 같을 만큼. 지훈이 소영에게 다가갔다. 둘 사이에 거리가 좁혀졌다. 그럼 같이 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좋아요. 서울이든 다른 도시든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소영은 흔들렸다. 지훈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안 돼요. 왜요? 아버지를, 준호 오빠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당신 인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선택해야 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선택할 수 없어요. 27년간 쌓인 의무와 책임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신이에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소영의 가치관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고, 준호 오빠는 저만을 보고 살았어요. 당신은 뭘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순간 지훈이 소영을 끌어안았다. 소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한 번만 당신의 마음대로 해보세요. 소영이 지훈을 올려다봤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애절했다. 어떻게요? 키스해주세요. 소영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도 원했으니까.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6개월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에 쏟아졌다. 뜨거웠고, 절망적이었고, 아름다웠다. 키스가 끝난 후,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아요. 잊어주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소영이 뒤돌아서려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소영 씨, 행복하세요. 그것이 그들이 주고받은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약방 정리를 시작했다. 어젯밤의 일이 꿈 같았다. 지훈의 마지막 키스, 그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이별의 아픔. 하지만 현실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재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다. 소영아, 네, 아버지. 오늘 준호 어머니가 오신다. 결혼 날짜를 당겨서 하자고 하시더라. 소영의 손이 멈췄다. 당긴다고요? 응, 다음 달 말이 아니라 이번 달 말로 말이야.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소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요? 준호가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와야 한다는구나. 결혼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고. 소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훈과의 이별도 채 정리하지 못했는데 벌써 결혼 얘기였다. 오후에 준호 어머니가 오셨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다. 소영아, 갑자기 날짜를 당기게 되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우리 준호가 너무 기다린다고 하더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준호의 순수한 사랑이 소영을 더욱 죄책감에 빠뜨렸다. 그럼 청첩장도 다시 만들어야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소영아, 혹시 마을에 온 그 목수 알지?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지훈이라고 하던데 요즘 너하고 자주 만난다던데?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킨 것일까? 가끔 약국에 들르더군요.
몸이 약한가 봐요.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하더라구나. 수상하다고요? 약혼한 처녀를 너무 자주 찾아간다고 예의가 없다고 하더라.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챈 것이었다. 그냥 손님일 텐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전인데 괜한 소문 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소영아, 앞으로 그 분과는 만나지 마라. 소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과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3주 후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다. 다음 날 새벽, 소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지훈을 보고 싶었다. 아니, 어젯밤 일을 설명하고 싶었다. 마을회관 근처에서 지훈을 찾았다. 그는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훈 씨, 지훈이 돌아봤다. 소영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다. 무슨 일이에요? 결혼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언제로요? 이번 달 말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지훈이 망치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도망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대로 포기하라고요? 소영이 울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훈이 소영을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다. 나를 믿어요. 뭐요? 방법을 찾을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둘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소영아, 준호가 마을회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여기서 뭐해?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준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읽었다. 설마, 오빠, 오해야. 오해? 뭘 오해하라고?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설명할게요. 당신이 뭘 설명해요? 소영 씨와 저는 지리훈 씨, 소영이 지훈을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다. 사귀고 있다는 거네요? 침묵이 흘렀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대답해봐, 소영아. 오빠, 정말 그래?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 2달 전부터 2달이나.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나는 뭐야? 바보야?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면 되는 거야? 준호가 지훈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뭐죠?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준호의 주먹이 지훈의 턱을 가격했다. 지훈이 뒤로 넘어졌다. 오빠! 사랑? 남의 약혼자를 빼앗고 사랑이라고? 지훈이 일어나며 입가에 피를 닦았다. 하지만 반격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영이 두 남자 사이에 섰다. 오빠, 제발 그만해. 소영아, 너 정말 이 사람 사랑해? 대답해. 사랑해. 준호의 표정이 무너졌다. 20년간 사랑해온 여자의 배신이었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취소할 거야?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자 지훈이 말했다. 소영 씨를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녀는 저를 사랑합니다. 억지로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억지로? 20년간 서로 사랑해온 사이가 억지로라고?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준호가 다시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소영이 막았다. 오빠, 제발. 소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로 이 사람과 가려고? 소영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저는 빨리 대답해. 안 갈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소영 씨, 미안해요. 소영이 준호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홀로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소영과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준호는 분노를 사기려 애쓰고 있었고 소영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소영아, 정말로 나보다 그 사람이 좋아?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랬지만 말할 수 없었다. 2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알아요. 그런데 2달 앓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소영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다. 아버님께 말씀드릴까? 오빠,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상태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다. 말하지 마요, 제발. 그럼 약속해. 그 사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소영이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결혼도 예정대로 할 거지? 대답해. 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소영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 집에 도착해서도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훈에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안 갈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모든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일찍 들어왔구나. 준호하고 같이 왔나? 네. 요즘 준호 표정이 어두운 것 같던데 무슨 일 있니? 소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도 눈치챈 것일까? 별일 없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나 보다. 다행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한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다. 선생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무슨 일이신가요?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요. 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지훈과의 일이 소문난 것일까? 따님 얘기인데요. 소영이가 뭐 잘못했나요? 서울에서 온 그 목수와 사귄다는 소문이 돕니다.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결국 모든 게 알려진 것이었다. 그런 소문이 왜? 여러 사람이 봤거든요. 산에서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런 일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준호가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준호가? 2사람이 포옹하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소영을 불렀다. 소영아, 나와. 소영이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정말이니?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람과 사귀었냐? 소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망신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이 소영을 압박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두들 돌아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아버지와 소영은 마주 앉았다. 언제부터였니? 2달 전부터요. 2달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거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처음 보는 분노였다. 27년 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준호네 집안한테는 어떻게 사과해? 마을 사람들한테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일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확실히 정리해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혼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해라. 아버지. 안 하겠다는 거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더 당기자. 다음 주로. 다음 주요? 이런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일주일.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어두웠다. 일주일 후면 준호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지훈과는 영영 이별이다. 새벽 5시,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지훈에게 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별해야 했다. 마을회관 근처의 임시 숙소. 지훈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소영이 문을 두드렸다. 지훈 씨, 문이 열렸다.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얘기할 게 있어요. 들어와요. 작은 방 안에 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을 전체가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어요. 당연하죠. 소영이 울기 시작했다. 결혼 날짜가 일주일 후로 당겨졌어요. 일주일? 네. 그리고 당신과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지훈이 소영에게 다가갔다. 정말 그게 다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뭐요? 나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계속 그 말만 해요? 정말로 그럴 수 없어서요. 이유를 말해봐요. 소영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병이 나실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잖아요. 그래도 준호 오빠는 20년간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배신당한다면 그 사람들의 행복이 당신 행복보다 중요해요? 제 행복은 그분들이 행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우는 소영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새로운 사랑을 찾으세요. 불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저도 시간이 약이겠죠. 지훈이 소영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요? 이 손을 한 시간만 놓지 말게 해주세요. 소영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도 지훈의 따스함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 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소영이 일어섰다. 뒤돌아서는 순간 지훈이 불렀다. 소영 씨. 사랑했어요. 저도요. 그것이 진짜 마지막이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마을은 소영의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소영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 같았다. 소영아, 한복 마지막 수선 받으러 가자. 네. 한복집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정말 예쁘세요. 신랑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제일 예쁘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를 만났다. 그도 결혼식 준비로 바빴다. 한복 수선 받고 왔구나. 네. 예쁠 것 같아 기대돼. 준호는 예전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그도 지운 일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소영아. 그 사람 언제 떠나? 소영의 가슴이 아팠다. 지훈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결혼식 전에는 떠나겠지? 그럴 것 같아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어.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 그날 저녁, 소영은 혼자 뒷산에 올랐다. 지훈과 처음 도라지를 캔 그 장소였다. 추억의 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산 정상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작고 평화로운 마을.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감정의 소용돌이는 태풍 같았다.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 돌아봤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지훈 씨. 약속을 어긴 만남이었다. 하지만 둘 다 거부할 수 없었다. 내일 떠나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서울부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사세요. 당신도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 그런데도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에요. 확신해요? 아니요. 하지만 선택했어요. 지훈이 소영에게 다가갔다. 마지막 키스. 안 될까요? 소영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만났다. 6개월간의 모든 사랑과 이별의 아픔이 그 한순간에 담겼다. 키스가 끝난 후 지훈이 소영의 손에 작은 편지를 쥐어주었다. 결혼식 후에 읽어보세요. 뭐예요? 제 마지막 편지예요. 소영이 편지를 받았다. 그의 따뜻함이 종이를 통해 전해져 왔다.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지훈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소영은 끝까지 바라봤다.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결혼식 당일 아침, 백년리 마을회관은 분주했다.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소영은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받고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다. 준호 어머니가 들어왔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 가족이야. 잘 부탁한다.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소영을 더욱 죄책감에 빠뜨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소영아, 준비됐나? 네, 아버지. 오늘부터는 정말 어른이 되는 거다. 좋은 아내가 되거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뭔 고마운 소리를 행복하기만 해라.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지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다.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얀 한복이 햇살에 반짝였다. 준호가 신랑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신부를 신랑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영의 손을 준호의 손에 맡겼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다. 준호가 먼저 서약했다. 나 김준호는 이소영을 아내로 맞아들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소영의 차례였다. 하지만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부님, 서약해 주세요. 소영의 입술이 떨렸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젯밤 산에서의 마지막 키스가. 나 이소영은.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영아, 준호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다. 격려의 의미였다. 나 이소영은 김준호를 남편으로 맞아들여. 평생. 그 순간 소영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다. 평생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장례식장의 박수처럼 들렸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소영은 미소 짓기가 힘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같은 대답을 수백 번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준호가 다가왔다. 피곤하지? 조금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준호는 자상했다. 하지만 그의 배려가 소영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준비된 신혼집으로 향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예쁜 한옥이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예뻐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이야. 우리가 함께 살 집. 그 말이 소영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소영은 계속 지훈을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소영아, 행복해?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행복해. 그래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준호의 순수한 행복이 소영을 더욱 죄책감에 빠뜨렸다.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평생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가? 새벽이 되어서야 소영은 지훈의 편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소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결혼을 하셨다는 뜻이겠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당신처럼 진실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저를 기억해 두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지훈. 편지를 읽는 동안 소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마지막 사랑이 종이를 통해 전해져 왔다. 소영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10년이 흘렀다. 소영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8살 딸 지은이와 5살 아들 민준이.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다. 한약방은 여전히 번창했다. 아버지가 은퇴한 후 소영이 물려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 지은이가 소영의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지훈의 편지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편지야. 누가 쓴 거예요? 옛날 친구가. 소영은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10년간 몇 번씩 꺼내 읽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소영아,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소영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소영은 혼자 뒷산에 올랐다. 지훈과 마지막 만난 그 자리였다.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 돌아봤다.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지은이가 엄마가 슬퍼 보인다고 하더라. 준호가 소영 옆에 앉았다. 소영아, 후회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이 놀랐다. 뭐요? 나와 결혼한 거.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10년 전 그 사람과. 오빠. 알고 있어. 네가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거.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너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어. 준호의 고백에 소영이 더욱 울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너와 함께 한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오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거든. 소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아이들이 기다려.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갔다.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지훈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는 조용히 불에 태웠다. 이제 정말 보내줄 때였다. 편지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했던 순간들은 영원히 남는다. 100년리의 짧고 뜨거웠던 6개월이 소영의 가슴 한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딘가에서 지훈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그것만으로도 소영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도 아름답다. 소영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지훈을 만났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잘 살고 있어요. 꿈속에 지훈이 말했다. 저도요. 소영이 대답했다. 그럼 됐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네, 그럼 됐어요. 소영도 미소 지었다. 꿈에서 깬 소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새벽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다. 100년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